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우리는 이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후군의 전형적인 특징은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실제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 거짓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심각한 문제는요, 이러한 것이 범죄로, 심지어는 살인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리플리 증후군에 관련된 사건을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아파트에 살던 곽재은 양은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상당히 가까운 유치원이었어요. 따라서 혼자서 등하교를 해왔었죠. 평소와 같았던 6월 25일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은 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됐겠죠. 마지막 한 아이까지 귀가를 마친 후에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란 유치원 선생님이요, 부원장님을 소리쳐서 부릅니다. 부원장님은 어머니가 전화로 30분 전에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만나면 되니까 그냥 일단 보내달라고 라며 되물었습니다. 너무 놀란 엄마는 주변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고요.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양의 엄마가요, 결국 아이가 사라지고 5시간 만인 오후 5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요, 재은이 엄마의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했고요. 유괴 사건일 가능성을 감안해서 재은이의 집 전화에 공청 녹음 장치를 설치한 후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애가 어디서 굶고 다니진 않을까? 배고파서 칭얼거리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가슴 졸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엄마는 아이에 대한 그런 걱정조차 놓칠 못했습니다. 실종 다음 날인 6월 26일 오후 5시경 이름 모를 젊은 여성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재은이를 데리고 있어요. 재은이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지금 빨리 5천만 원 보내주세요. 재은이의 엄마는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호소했어요. 제발 우리 재은이 목소리만이라도 좀 들려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1분 만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추적 결과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10분 만에 다시 전화가 걸려와요. 그녀는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다시 확인시켰고요. 예금주 이름을 이상민이라고 밝힌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금융실명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상으로 지금처럼 뭐 실명이 아니면 개설을 못하고 뭐 이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개설을 했던 것이죠. 자, 경찰은 계좌가 개설된 조흥은행의 전국 지점 해당 계좌에서요,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조흥은행 전 지점에 형사들을 배치해요. 잠복 근무를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6월 27일에 재은이 엄마가요. 범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요. 그리고 범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요. 나머지 돈 빨리 붙이세요. 신고하면 재은이도 죽고 나도 죽어요. 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요. 범인은 재은이의 목소리를 제발 들려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자, 이틀 동안 범인은요.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6월 29일 오후 2시 40분 경찰들은요. 범인이 조흥은행이 아닌 명동국민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인출을 시도한다는 다급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처음에 그녀는요. 30만 원의 돈만 인출해요.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딱 30만 원만 인출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빨리 돈을 찾고 싶다는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치만 경찰에 걸릴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계속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오후 4시 13분에 명동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조흥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나머지 금액을 출금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점에 배치되어 있던 형사들이 곧바로 튀어나가 명동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요. 사람들을 헤쳐서. 그리고 범인을 발견했고요. 추격전 끝에 그녀를 붙잡게 됩니다. 체구가 작아서 요리조리 정말 쏙쏙 잘 피해 나갔었대요. 자, 이 밑에 재은 양 사진은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그녀의 이름은 홍순영, 23세. 유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만 체구예요. 정말 작은 체구에 얼굴도 앳돼요. 23살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하지만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는 경찰에게 재은이를 찾는 형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범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범한테 돈 지금 빨리 안 갖다 주면 재은이 바로 죽어요.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접선 장소에서 공범을 2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공범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범에게 그리고 그 다음 2차 접선 장소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 2차 접선 장소가 서울역이었거든요. 거기에서 1시간 동안 공범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되게 많은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이 여자를 딱 데리고 있으면 공범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고 그 여자를 도망가지 않게 감시하면서 경찰인 건 티를 안 내고 있는 이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그때 플랫폼으로 청량리행 기차가 막 들어와요. 그 순간 홍순영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선로 위로 뛰어내려요.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행히 기관사가요. 그걸 보고서 빨리 급정거를 해서요. 큰 사고는 피했다고 합니다. 생명에도 지장이 없었고요. 약간 찢어진 그 정도의 상처만 남았다고 해요. 자,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에게 재은이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제발 나 좀 죽여달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요. 끈질기게 추궁하고 호소한 끝에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 아빠의 소망은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재은이는요. 숙명여자대학교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 뒷 공간에서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홍순영은요. 범행 당일인 6월 25일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올림픽공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유치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재은이의 유치원이었어요. 자, 곧이어 그녀는요. 바깥 우산통에 꽂혀 있었던 우산들 중에서 선명하게 곽재은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요. 범행 대상으로 골라요. 그리고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요. 자, 유치원에서는요. 아이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는 여자를 엄마로 믿은 거예요. 믿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요. 아이를 데리러 직접 가게 되면 유치원에서 알 거 아니에요. 재은이 엄마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면서 우리 재은이 데리고 갈 테니까요. 일단 애 좀 가방 챙겨서 좀 그냥 보내주세요. 자, 평상시에도 우리 재은이는 혼자서 등하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원에서는 뭐 그냥 알아서 가겠지 하고 그냥 애를 귀가를 시킨 거예요. 범인의 얼굴도 못 봤겠죠. 자, 그녀는 대담하게 재은이를 데리고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명여대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요. 재은이한테 엄마 이름 뭐야? 아빠 이름 뭐야? 주소는 뭐야? 전화번호는? 물어봐요. 자, 정보를 모두 파악한 홍순영은요. 재은이가 자꾸 무서워하면서 울고 보채요. 엄마한테 보내줘요 하니까 자신이 미리 생각해뒀었던 숙명여대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재은이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물탱크 뒤편에 있는 벽과 그 물탱크 그 벽 사이 공간에다가 시신을 밀어 넣어서 숨겨요. 근데 장소를 미리 물색해 뒀다는 거는요. 이미 애를 죽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 나쁜 것이.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재은이의 시신과 노란 색깔 유치원 가방 등이 발견됐어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홍순영이요. 숙명여대 6층에 있는 음악관 물탱크실에서 재은이 살해하고 유기하는 거를 현장 검증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결국 돈을 요구하던 협박 전화도 이미 죽이고 나서 걸었던 거예요. 이미 재은이는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했을 때 들려주지 못했던 거겠죠. 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홍순영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그녀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되게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빠가 되게 큰 사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경쟁과 질투심이 강했었어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니까 친구들한테 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뻥을 쳐요. 나 숙명여대 합격했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한테도요. 부모님한테까지 거짓말을 해요. 부모님한테 합격 통지서, 그 다음에 등록금 고지서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보여줘요. 등록금을 타내죠. 그리고 실제 학생인 것처럼 숙명여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MT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기 때문에 그녀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뭐 어차피 내가 재수해가지고 정식 합격하면 되는 거지 뭐. 일단 그때까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게다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류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약 4년간의 가짜 삶. 결국 슬슬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홍순영의 지인이요.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홍순영이 1년 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친구한테 네 여자친구 좀 이상해. 쟤 가짜 같아. 대학생이라고 얘기한 쟤 숙명여대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쟤 이상해. 그걸 말을 해요. 그래서 얘가 좀 평소에 피해의식이 좀 남달랐는데 그녀 남자친구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막 애가 막 열이 받은 거지. 그리고 평상시에 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피해의식도 좀 심하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사실 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었대요. 그래서 이 둘의 결혼을 반대했었대요. 그래서 얘가 큰 돈을 마련해서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거짓말에 합당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겠죠.
자, 홍순영은요, 재은이를 유괴하기 전에도 송파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앞에서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유괴했었고요. 자신의 집에서 5시간 동안 가뒀다가 부모한테 다시 보내줬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그냥 미수에 그친 거죠. 자, 그녀는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내내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라면서 뒤늦은 후회를 했고요. 과연 후회를 한 걸까요? 1991년 12월 18일 원하던 대로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 보통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현실에서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상당히 센데 본인의 상황이 그걸 따라가주지 못할 때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에 막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만의 거짓된 세계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상형을 막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숙대생이야.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나 숙대생이야. 그러다 결국에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요, 인지 부조화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되게 무섭죠. 자, 이 리플리 증후군의 이 리플리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되게 옛날 소설인데 요 위에 있는 그림이 그 소설책 표지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미스터 리플리라고 되어 있죠? 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은요, 범죄 스릴러 소설인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자, 주인공인 톰 리플리가요, 부잣집 아들인 친구를 죽여요. 친구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그 친구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증거들을 다 없애서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죽은 친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어요. 영화 태양은 가득히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유명한 영화 중에서는 김민희, 이성균 주연의 화차라는 그런 소설도 있었죠. 그거는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화차는 일본 작가 미야베 미유키가 썼던 소설 화차를 원작으로 만들었던 영화였고요. 저는 영화랑 소설을 다 봤어요. 되게 현실적이라서 더 무섭더라고요. 자, 오늘 살펴봤던 곽재은 양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인 홍순영도요, 이런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었죠. 가장 무서운 건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끔찍한 범죄로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이런 식의 범죄가요,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거짓이 드러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운 정신질환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예쁜 재은이의 얼굴입니다. 너무 어리고 너무 예쁜 아이예요. 너무 빨리 엄마 아빠 곁으로 떠난 재은이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지금까지 리플리 증후군 곽재은 양 유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